육체에서 뇌고, 그 다음에 이제 순대, 고치, 집, 나머지 7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고통 일반, 순전하고 커다란 고통의 덩어리 일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범주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2가지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바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흔히 불교의 목표를 이고등락,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고등락, 이고등락, 떠날 이자, 고통 고자, 얻을 덕자, 즐거움 낙자. 그러니까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 즐거움, 영원한 대자유 같은 즐거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도의 불교, 특히 대성 불교로 가면 이제 연기, 무자성, 공성, 자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연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인터디펜던스, 상호 의존성을 말하죠. 인연생기라는 말의 약칭이 연기입니다. 직접 원인인 인과 간접 조건인 연에 의해서 이는 생겨나서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게 되며,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처음에 2가지, 있다 사라진다 생겨난다는 연생법과 없다 사라진다는 연멸법을 아우르는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에는 연생법과 연멸법이 함께 있는 거죠. 시다르타는 그 6년 동안 고행 끝에 고행의 길이 참된 길이 아님을 알고, 당시 최고의 마스터였던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라 하마푸타 같은 최고의 선정 요가 수행자들의 경험을 순식간에 경험해서 좋은 조건의 후계자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참선의 선정에 드는 입정의 순간은 그 순간의 고통이 사라졌지만, 출정,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음을 알고, 그들의 수행법이 최고의 수행법이 아님을 알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 처정이라는 최고의 마스터 순정을 갖지만, 출정했을 때는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떠나서 이제 보리수 아래로 가죠. 그래서 37일 동안 자기와의 싸움, 여기서 바로 12연기라고 하는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라는 한 인간의 일생을 얘기하는 이 과정을 이제 2번 반복하면서 이 윤회 사이클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다는 깨침을 얻어서 이제 시다라타가 아니라 부다로 탈바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2가지 원인, 현재 3가지 결과, 현재 5가지 결과, 현재 3가지 원인, 미래 2가지 결과에서 3세 양주인가라고 흔히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무명과 행 따로 식, 명세, 육처, 촉, 수까지 애치, 유, 그 다음에 생노사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2, 5, 3, 2 해가지고 과거 2, 현재 5, 3 해가지고 양중, 현재가 2번 겹치니까 양중, 미래에서 2과에서 3세 양중 인과설을 흔히 설명합니다만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사실을 알고 무명으로부터 진리, 사성제와 같은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고통이 생겨나서 무명, 행식, 명색, 촉수, 애치, 유생이라는 연생, 고통이 생겨나는 유전연기의 과정을 속에서 노사까지 왔다는 과정을 살피고, 거꾸로 연멸법, 노사를 없앰으로 유를 없애고, 유를 없앰으로 노사를 없앰으로 생을 없애고, 생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유를 없애고, 마지막에 무명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인라이트부터 깨달음, 명으로 가는 역관, 순간과 역관, 고통의 발생 과정과 고통의 소멸 과정을 반복적으로 2번만 하면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서 붓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에서 완전히 졸업하게 되는 거죠. 자, 대성불교는 바로 붓다의 이런 그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연기라는 말이 상호 의존성,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디펜던스,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 그렇게 해서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해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재범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 일체는 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열반적정, 일체 번뇌 불길을 불었건 열반의 상태가 고요하고 평정하다는 삼법인 또는 사법인. 사법인은 이제 일체, 설체, 유부의 주류의 가르침이고,
산법인은 이제 일체 계보를 뺀 것은 그 법장부 가르침인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요. 여성 불교는 연기라고 하는 거하고 무자성, 자, 상호 의존성을 지향하고 무자성은 뭐냐면 어떠한 존재도 스바바가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비실체성,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통찰이 확실하면 자비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인터리스펙트.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줄이면 연기와 자비가 결국 불교가 추구하는 핵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 불교를 흔히 얘기할 때 공성과 가유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자, 공성은 말고 공이라는 말과 이제 공성이라는 말을, 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빌공자,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있다는 유와 없다는 무를 넘어서는 비유 비공이 공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있음이 이제 있음이면 없음은 없음이죠. 공을 되게 비어 있음. 해보세요. 비어 있음. 비어 있음. 자, emptiness, voidness. 자, 비어 있음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기는 있는데 비어 있으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공을 되게 흔히 쉽게 뭐 emptiness, voidness를 이제 비어 있어야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 공의 성격, 공의 본성을 가진 공성이라는 말씀, 스바바바 또 이렇게 수냐따 할 때 추상명사가 붙으면 공성이라는 말하고, 가유라는 말은 우빠짜라 방편처럼 실체로는 없지만 현상으로는 존재한다. 양파라는 게 있으면 양파의 본질은 공성이잖아요. 그죠? 까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양파는 껍질의 집성으로서 어떤 형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성과 가유,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랄까요? 그러니까 본질은 공성인데 우리 몸도 다 해체하면 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지를 다 자동차도 뭐 3만 5천 개인가요? 핸들, 범버, 시터, 이 발전기 전부 다 떼면 자동차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조립돼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걸 자동차라 하는 거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동차는 없는 겁니까? 없다고 할 수 없죠. 있는 겁니까? 있다고 할 수 없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게 이제 공성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비유 비무를 공 이렇게 번역했어요. 처음에 비유 비무. 그러나 이제 가유란 말은 이제 현상적으로 임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건데, 우리의 삶이나 본질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공성과 가유로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쪽을 더 강조해 보느냐, 어느 쪽을 더 집중하고 치중해 보느냐의 문제예요. 인도 불교는 공성과 가유라는 기호를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펼쳐갔습니다. 중국 불교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치와 사태, 우리가 이판사판하죠.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원래 절집안에서 나온 말이고, 이판이라는 것은 그 참선 수행자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그 수행자 그룹을 이판이라 했고, 행정을 보거나 포교하고 이런 사람을 되게 사판. 이판이 좋냐 사판이 좋냐 그러면 이판도 아니고 사판도 아니고 이판사판 해야 좋지 이런 얘기도 하죠. 주지를 한 번 했다가 계속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3임은 못하게 돼 있어요. 같은 절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우리 단임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판을 좀 한 사람들은 4판도 좀 해봐야 세상 물정도 알고 포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판 2번 하면 한 4판 좀 한 번 하고 또 들어가서 수행하고 4판 한 번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2판, 4판이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 2판은 2판만 하기 때문에 문제고 4판은 4판만 하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치도 잘하면 여당, 야당 할 때 한 번 더 하게 하고 못하면 갈아치우잖아요. 누가 결정해요? 국민이 결정하잖아요. 옛날에 개성 상인들, 재벌들 안 그랬나요? 정치 잘하면 한번 해봐. 못하면 갈아치우고 다음. 이렇게. 그 역할을 이제 국민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판, 4판은 지금 행정적으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중국 불교는 이치와 사태, 이치라는 게 뭐냐면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라는 리. 사태라는 것이 뭐 물사란 말, 현상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원리와 뭐 물사라 볼 수도 있고요. 원리와 사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불교의 지향성이 강한데 한국 불교는 굳이 말하면 성종과 상종. 자,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성은 이제 본성, 근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 그 다음에 사는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성종과 상종이란 말로 흔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균여대사의 사상을 뭐 성종, 성상, 융회 이런 말을 써요. 융회, 성상, 겸수, 성상, 대립 뭐 이런 말 쓰죠. 대립, 뭐 융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흔히 기호를 즐겨 씁니다. 특히 이제 화음적 용어이기도 한데 이쪽은 중간 유식적 사유. 공성은 중간 반야경의 계통. 반야는 지혜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는 보면 모든 존재라는 게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니까 인연이 없는 존재, 인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건 홀로 존재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존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존재가 관계를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존재가 관계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적 존재. 아까 도둑질과 도둑의 관계도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도둑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존재를 규정한다는 게 연기적 존재입니다. A 혼자 존재할 수가 없죠. B와의 관계 속에서 A, B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갈대단 얘기할 때도 A, B, C라는 갈대단이 있으면 B, C라는 갈대단은 A에 의존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도 A, C, C는 A, B 이렇게 서로 의지해 쓸 수 있죠. 홀로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법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성과 가유, 이치와 사태, 성종과 상종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주로 논의를 전개 많이 해갔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효대사라면 공에만 집중해도 문제가 되고 가에만 집중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에도 매이지 않고 가에도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까 비어있음 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고구려 불교의 경우는 좀 372년 공인이 됐지만 이미 366년에 남북조 시대에 고구려 고성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의 기록이 지금 해교라고 하는 중국의 그 고성전에 실려있기 때문에 공인 이전에 이미 불교가 들어가시다는 사실을 반추해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고구려 불교는 삼론이라는 게 용수보살 들어봤나요? 인도의 대성불교의 아버지 제2의 붓다 나갈주나 용수보살이라고 용수보살의 저서 중에 중론이라는 마디에메카 까니까 충이라는 잣대로 이 세계를 다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멸, 거래, 일이, 그 다음에 이제 동부동 이렇게 네 쌍을 통해서 현상을 부정하고 본질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 불생불멸, 불거불례, 불상부단 이렇게 불일불이, 동일성과 차이성, 운동성, 그 다음에 생멸, 이렇게 거래 이런 걸 다 부정하는 8쌍, 8쌍인데 사실 4쌍이죠. 8범주. 그게 이제 중론이고 그게 또 다른 저술이 12문론. 당시에 인도에 유행했던 사유들을 12가지 범주로 이렇게 정리한 게 12문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 제자인 제바, 아리아 제바의 백론을 함께 합쳐서 3논이랍니다. 중론, 백론, 12문론, 백론. 이 3논이라는 사상이 이제 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인도의 반야 경전을 중심으로 한 대성의 지혜를 상징하는 반야심경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반야심경이 260자고 소품 금강경이 한 뭐 5,417자 그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품 팔천성 반야경, 대품 반야경, 또 대반야경 600 반야 600부에 대반야경, 대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 금강 반야, 반야심경 이렇게 600권이거든요. 그 반야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가 지금 공성에 대한 얘기가 주로 공성, 현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주는 그런 쪽이 이제 삼론 사상의 특징들이고요. 자, 첫째 썰은 중국의 538, 5